네, 현재 시간 2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할지 오늘장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죠. 정말 긴급 진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상황실에서는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오늘장을 파헤쳐 보겠고요. 첫 번째 상황실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자동차는 살던데 하면서 현대모비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실적이 잘 나오면서 현대차가 살아났고, 그리고 지금 이 하락장 속에서도 대형주들이 우후죽순 무너질 때 현대차, 기아는 나름 선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제네시스도 잘 팔리고 현대차가 잘 팔리는데 그들에게 부품을 제공하는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부진한지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우선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현대 사형제 중에서 기아, 현대차, 현대글로비스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상황실에서도 주기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글로비스도 다뤘었고 현대차도 다뤘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이번 1,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작년에 기록했던 최대 실적에 조금 못 미친 실적을 보여주면서 시장 분위기지만 어느 정도 좀 피크아웃 우려가 현실화가 되었고 그 부분들이 외인과 기관의 차익 시장은 좀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발표했죠. 이제 그제 발표했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발표를 했었는데 현대차는 사실상 판매량은 줄었지만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럭셔리 라인들이 좀 판매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이끌었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현대 모비스는 이런 부품주들 이제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다소 좀 아쉬운 모습 보여줬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줄었고 그 이유는 이제 전동화 사업 부분의 매출, 해외 주요 자동차 시장의 AS 부품 매출은 증가를 했지만 불안정한 대외 환경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조금 위축된 모습 그리고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운송비 상승 부담이 지속되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했고 작년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피크아웃 우려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는 좀 현실화가 돼서 좀 투자자들이 직감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모비스의 목표 주가가 증권가에서 줄하향되고 있습니다. 수익성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목표 주가 얼마나 낮춰졌는지 지금 이 바닥권에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뉴스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증권사 4곳에서 이제 리포트가 발간되었고 공통적으로 좀 목표가 좀 낮춰졌다라는 내용일 듯합니다.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도 낮췄고 신영증권도 낮췄는데 좀 간략하게 본다라고 하면 목표가 보통 29만 원에서 31만 원 사이였다고 하면은 25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좀 낮춰졌다라고 보고요.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낮춘 이유는 대동소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외형 성장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제 계속되는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외적인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부품 매출 좀 정체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동화 부분의 적자 기여와 물류 비용 등의 증가로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고 영업이익의 정체가 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고 2분기까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 일단은 좀 최근에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좀 신사업이 추가되면 좋을 텐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신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이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좀 목표가가 낮춰지는 모습이 있고 만약에 지금 현대모비스가 주가가 25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다고 하면 조금 경계를 해봐야겠지만 현재 가격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저는 좀 현대모비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아니겠죠.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사실 좀 목표가 간에 갭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어느 정도 돌파하고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다 하향 조정하면서 지금 30만 원 밑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가랑 여전히 괴리감이 큰 상황입니다. 갭이 크기 때문에 네, 충분히 돌파할 수 그래서 있죠. 참 이 리포트를 많은 분들이 검토하고 참고는 하지만 목표가를 따라할 수가 없는 게 너무나 지금 상황과는 떨어져 있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목표가를 선정해 본다면 또 매수가를 본다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지 현대모비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신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4주 뒤에 뵙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고 외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목표가랑 현재 주가가 갭이 좁았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현대모비스라서 이제 뭐 현대차, 뭐 기아차처럼 뭐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상당합니다. 거의 움직임 뭐 철강이나 제조업 관련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업종 퍼가 19.29인데 현재 퍼가 8.26이고 12개월 새는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01이기 때문에 1, 4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좀 부족한 모습 보여주었고 그 영향이 2, 4분기까지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2, 4분기를 맥점으로 실적이 다시 한번 더 안정성을 찾으면서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평가 매력도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뭐 현대모비스에서 다른 성장 동력을 찾을 수도 있고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부과시키는 증권가 리포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적으로 접근하긴 어렵더라도 일단 2, 4분기 맥점을 기다리면서 연말까지 보유해 간다고 하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제가 19만 5천 원으로 좀 안정적으로 나중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로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8만 5천 원이지만 추가 매수가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목표가는 23만 5천 원 잡고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4주 않다는 후에 거죠. 뵙겠습니다. 라고 신구 선생님 빙의를 하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23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까지만 추가 매수가 가능한 가격도 18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렸어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겠습니다. 방어주 역할 하나요? SK텔레콤에 대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통신주가 이제 전통적으로 하락장의 시장을 방어한다라고 해서 뭐 경기 방어주라는 닉네임이 붙잖아요. 연초 SK텔레콤 방어는 했지만 그렇다고 뭔가 아웃퍼폼하지는 않은 그런 주가 모습이었는데 연초까지의 성적표를 봤을 때 SK텔레콤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우선 뭐 저는 이제 본부는 다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기 방어주를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가져가기 위해서 매매하시는 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적정하게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 줄 수 있다라고 높은 좀 점수네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설명은 고리타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SK텔레콤 같은 경우 정말 본업에 집중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지주사의 분할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주 통신 사업에 집중했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 기준으로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그리고 준수한 배당을 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나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그래도 어떤 일부 남는 유동성으로 자금을 회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 종목을 찾는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좋은 투자처로 각광을 받았었고요. 지금 시장 지수가 고점 확인하고 밀리고 추가적인 저점 이탈하면서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하면서도 SK텔레콤은 점진적으로 저점 높이면서 최고가는 지금 12월 중순에서 막혀 있지만 그래도 기준금리 인상 기준에서는 지수 대비 경감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안정적인 실적과 고배당으로 많은 투자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수급에 좀 단기적인 이슈를 줄 수 있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번 주는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SK텔레콤이 하락하는 그 배경 요인 중에 MSCI 지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수급적으로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매도하신 분들 계시는데 왜 MSCI 지수에서 제외가 되는 건지 이게 또 외국인의 그 지분에 따라서 바뀐다고 들었거든요. 네, 보통 이제 MSCI 이슈 저번 주에 다뤘는데 오늘도 다루게 되네요. 일단 이번 제외 가능성 때문인데 보통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재무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을 때 제외가 되는데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제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오늘 주가 하락하는 부분은 아쉬우시겠지만 일단 매수가가 이 부근이거나 좀 급하게 대응하셔야 되는 분들은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지만 혹시라도 SK텔레콤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일단 MSCI에 제외되는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이슈는 없고 어떤 MSCI 기준 때문에 빠져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었는데 MSCI 지수를 관리하는 기준에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취득 가능한 지분 여력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앵커님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거의 2주 가까이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 지분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외국인의 추가 보유 여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포렌 룸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임계치인 3.75%를 하회하고 있어서 SK텔레콤 MSCI 지수 제외 가능성이 높아져서 좀 그에 대한 주가 부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MSC를 구성하는 외국계 자본들은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두고 있는데 그 여유 자본이 외국인이 꾸준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적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탈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SK텔레콤이 뭐 못해서가 아니고 외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MSCI 지수의 편입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 상대적으로 강했던 KT와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어만 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방어가 제 본분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 90점을 주셨는데 SK텔레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장 하락을 우리도 같이 소나기 피한다라고 생각하고 매도해야 될지 대응 전략 한 줄평 같이 주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한 줄평을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요? 네, 한 줄평은 소나기는 피해야 할 때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거의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뭐 KT나 다른 LG U+에 관해서는 뭐 지금 이제 증시 오늘과 내일을 시청하시는 애청자분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근데 SK텔레콤이 통신주 관련해서는 좀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신규적인 사업이 없어서 좀 주가 탄력도가 다른 통신주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들어왔었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SK텔레콤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고 수급적인 문제, 외인한테 왜 사냐고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외인이 왜 사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배당도 잘 나오고 있고 이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본업도 열심히 하기 때문이죠. 근데 외인이 들어오면서 MSCI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패시브 자금, 이제 MSCI에서 지수가 빠지고 나면 외인과 괜히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오늘은 좀 유감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어렵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소나기와 그다음에 MSCI 편출일 이제 5월 말일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배당 주고 있고 기준금리 꾸준하게 인상되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매수가는 제가 55,000원을 좀 넓게 잡아갖고 손절가 53,000원인데 추가 매수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62,000원 잡고서 2,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줄평을 미리 스포해 버렸는데요. 목표 주가는 62,000원, 손절가는 53,000원으로 SK텔레콤 지금까지 잘 해왔고 오늘 내린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LX세미콘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왔는지 현재까지 스코어는 어땠는지를 보면 일단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빠지다 보니까 피크아웃이라는 그 키워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던 건데요. DDI라고 디스플레이 구동치 판매가 잘 팔렸다. LX세미콘이 호실적을 내놓을 수 있었던 배경 무엇인가요? 우선 뭐 약간 좀 오늘 시장 때문에 LX세미콘이 좀 밀리는 모습이 있지만 또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최대 실적을 기록한 종목이 언제나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게 피크아웃 우려죠. 그래서 실적을 보면 이제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뭐 매출액도 44%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무려 116% 증가를 했다는데 일단은 수요와 공급, 판가 인상 모두가 좀 조화를 이뤘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출 비중이 37%를 증가하는 이제 TV 부분에서의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한 효과,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야 되는데 이 중국 내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의 수요 강세가 맞물리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고 판매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수요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 그래서 2차 전지에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갑 같은 의뢰 상황이 LX세미콘에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 뒤에 이제 피크아웃 우려 같은 경우 사실 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 일단 나왔으니까 짚고는 봐야죠. 만약에 이런 피크아웃 우려가 안 나왔다고 하면은 이번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피크아웃 우려를 우리는 좀 기대를 해봐야겠다, 좀 고려를 해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피크아웃 우려가 우리 증권사 리포트에 따라서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른
투자자들의 방향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혜진 님이 피크아웃 궁금한 이슈입니다. 그렇게 글을 올려주셨고 또 어떤 분은 피크아웃 단어만 봐도 너무 어지럽고 화가 난다라고 또 과격하게도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 잘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런데 주가가 빠져? 그럼 이것도 피크아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손여루 팀장님은 정말 LX미콘이 피크아웃 논란에 휩싸인 게 맞다고 보는 건지 조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락해서 갖다 붙인 이슈라고 보는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늘 우리 앵커님 편을 들고 싶은데 네. 저는 이런 피크아웃 우려가 좀 오늘 괜히 시장 분위기를 좀 맞추는 것이 아닌가. 이슈 메이커처럼. 네, 같은 편 안 든 거 맞죠? 예, 죄송합니다. 네. 욕 많이 먹겠네요. 일단 오늘 이런 피크아웃 우려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크아웃 우려 리포트가 안 나왔으면은 피크아웃 우려를 고려해야 된다인데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리포트가 나와서 오늘 뭐 시장도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시장 지수 대비에는 뭐 동일한 수준 보여주고 있고 수급 동향은 오늘 외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크아웃 우려를 틈타서 좀 약세를 보였으면 좋겠지만 괜히 이런 외인의 순매수가 나오기 때문에 앵커님께는 죄송하지만 저도 좀 속된 말로 갖다 붙이는 이슈가 아닌가.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LX미콘 좋게 봅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게 좀 우리도 아이러니하지만 상승하면 상승하는 요인을 찾게 되고 하락하면 하락하는 요인을 찾게 되면서 그 단점, 솔직히 장단점 없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갖다 붙이는 약간 이슈를 만드는 그런 현상이 주시장에 좀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번에 LX미콘의 피크아웃 논란이 좀 그랬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의견 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하락하는 LX미콘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지금 괜히 잘 갖고 있다가 투자 그 기준이 흔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줄 평 가격 전략,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네, 한 줄 평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수만이 나의 방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된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이런 피크아웃 우려가 없었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일단 지지하는 걸 보고 사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피크아웃 우려가 나왔고 시장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반응을 봤을 때는 외인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좀 적극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지수 대비 견전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양봉과 음봉을 넘나들면서 윗꼬리가 보였기 때문에 다시 상승하기 위한 물량소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큰 비중 씻기보다 우선은 발목부터 담가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이 잘 나왔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가 더더욱 심화될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기판 관련주, 반도체 기판 관련 종목들처럼 물량소하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발목 담그고 나중에 분할 매수로 비중 키우신 다음에 연말까지 좀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3만 5천 원을 말씀드리고 추가 매수가는 손절가는 12만 6천 원인데 추가 매수가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박스권 고점이 15만 원을 잡고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X세미콘 분할 매수만이 나의 방패다라고 하면서 SK텔레콤은 이제 소나기는 피하자라고 했지만 LX세미콘의 이 하락을 오히려 분할 매수로 방패 삼아 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긴급진단 3가지 상황실은 손여루 팀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제 편 들어주시지 않으셨지만 기분 좋게 보내드릴게요. 저는 언제나 앵커님 편입니다. 고맙습니다.